갑, 삼춘감목 총론. 봄철의 나무는 점차 자라나는 형상입니다. 초봄에는 아직 추위가 남아있으므로 마땅히 불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기운이 활짝 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때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극으로 변하여 정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반드시 경금으로 다듬어야 대들보 같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에는 양기는 강해지고 물은 마르니 물의 도움을 받아야 꽃이 번성하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초봄에 불이 없는데 물만 보태면 음기는 짙어지고 기운은 약해져 뿌리가 상하고 가지가 마르니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봄이 끝날 때 물이 없는데 불만 보태면 양기가 너무 치밀어 올라 건조함이 더해지고 가지와 잎이 마르니 이 또한 수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 두 가지가 때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갑, 1월 갑목. 1월의 갑목은 초봄의 추위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병화와 개수를 함께 만나야 부기를 모두 갖춥니다. 개수는 지지에 숨어있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면 한목향량이라 하여 크게 부기하게 됩니다. 설령 운이 따르지 않더라도 선비로서의 수려함은 잃지 않습니다. 만약 병화와 개수가 전혀 없다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갑, 2월 갑목. 2월의 갑목이 경금을 적절히 얻으면 양인가살이라 하여 작은 귀함은 물론 남다른 분야나 무직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에서 재성을 만나면 만인을 압도하는 영웅의 기계를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수를 만나 재성과 칠살이 곤혹스럽게 되면 가난한 떠돌이가 되거나 강한 기운 탓에 흉한 일을 당할 수 있으며 성품도 거칠어집니다. 비결에 이르기를 나무가 왕성할 때 불이 광채를 보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고 봄에 태어난 나무는 처세가 평안하고 장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일간이 의지할 곳이 없다면 오히려 재성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갑, 3월 갑목. 3월의 갑목은 나무의 기운이 점차 소진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경금을 취하여 나무를 다듬고 그 다음 임수를 써서 나무를 길러야 합니다. 경금과 임수가 모두 투출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명이 됩니다. 혹은 경금이 한둘인 경우 임수만 취하기도 합니다. 임수가 투출하면 청수하고 제약이 풍부합니다. 만약 병화가 둘이나 투출하고 경금이 지지에만 있으면 무딘 도끼와 같아 부기를 구하기 어렵지만 임계수가 화기를 누르면 선비는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한 점도 없고 무기토가 가득하며 지지에 토국을 이루면 종제격이 되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귀를 누리고 아내가 유능합니다. 갑, 여름 갑목 총론. 여름의 갑목은 4월의 기운이 물러나고 병화가 권세를 잡으니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정화를 씁니다. 경금이 너무 많으면 갑목은 오히려 병들게 됩니다. 만약 임수를 얻으면 비로소 중화를 이루니 이런 사람은 성품이 청고하고 부귀한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조상의 덕으로 현달하더라도 종일 화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교묘한 말솜씨와 변론에 능하며 시문짓기를 즐깁니다. 이 이치는 매우 잘 맞습니다. 만약 하나의 경금과 두 개의 병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부귀를 누립니다. 금과 화가 모두 많으면 낮은 격국이 됩니다. 혹은 개수, 정화, 경금이 함께 투출하면 과거 급제를 논할 수 있으니 풍수가 부족해도 선발될 재능이 있습니다. 개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경금과 정화가 있더라도 부유함 속에서 귀함을 취하거나 이례적인 관직에 머물 뿐입니다. 임수가 투출하면 부유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물이 한 점도 없고 경금과 정화도 없이 병화와 무토만 가득하다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갑, 4월 갑목. 4월의 갑목은 기운이 물러나고 병화가 권세를 잡으니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정화를 쓰는 법입니다. 경금이 너무 많으면 갑목이 손상되므로 임수로 조절해야 중화를 이룹니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고고하고 부귀를 흉내내기도 하지만 사주 구성이 좋으면 문장과 재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갑, 5월 갑목.
5월의 갑목은 나무의 성질이 허하고 메마르니 그 이치가 같습니다. 5월에는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정화와 경금을 차례로 씁니다. 만약 개수가 부족하다면 정화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운의 흐름이 북방으로 흘러야 길합니다. 무르도 6월에 정화를 쓰는 경우 북방운으로 흐르면 죽지는 않으나 화운으로 흐르는 것은 극히 불리하여 나무가 재가 되어 죽는다고 합니다. 서방운 또한 관살이 섞여 좋지 않고 오직 동방운이 길하며 북방운이 그 다음입니다. 갑 6월 갑목 6월의 갑목은 나무의 성질이 허하고 메마르니 5월과 이치가 같습니다. 다만 6월은 삼복 기간에 서늘한 기운이 생기니 정화의 기운이 물러납니다. 이때는 정화를 먼저 쓰고 경금을 나중에 쓰며 개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무르도 6월에 정화를 쓰는 경우 북방운으로 흐르면 죽지는 않으나 화운으로 흐르는 것은 극히 불리하여 나무가 재가 되어 죽습니다. 서방운 또한 좋지 않고 오직 동방운이 길하며 북방운이 그 다음입니다. 갑 가을 갑목 총론 가을의 갑목은 나무의 성질이 메마르고 금과 토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먼저 정화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써서 정금을 제어해야 갑목을 다듬어 보검이나 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월의 갑목은 창이 될 수 있으나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녹이지 못하고 경금이 없으면 갑목을 다듬지 못합니다. 정화와 경금이 모두 투출하면 과거 급제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경금이 투출하고 정화가 없으면 부유할지언정 고생이 많고 정화가 암장되거나 경금만 많으면 가난하거나 승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갑 7월 갑목 7월의 갑목은 정화를 가장 존중하고 경금은 그 다음인데 경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가로막히면 불이 금을 녹일 수 없으므로 정화로 금을 녹이는 데는 반드시 갑목의 도움이 있어야 큰 화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개수가 있어 가로막으면 정화가 꺼지지만 임수는 정임합을 하므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무토가 있어 수를 제어하고 불을 보존해야 합니다. 갑 8월 갑목 8월의 갑목은 금이 왕성한 계절이므로 정화를 먼저 쓰고 병화를 그 다음으로 쓰며 경금은 나중에 씁니다. 정화와 경금이 각 하나씩 있으면 과거 급제가 확실합니다. 개수가 투출하면 학문이 온전치 못하고 병화와 경금이 투출하면 부유함은 크나 귀함은 작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모두 없으면 승도의 명입니다. 병화가 투출하고 개수가 없으면 부귀를 모두 갖추나 개수가 병화를 제어하면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갑 9월 갑목 9월의 갑목은 나무의 기운이 시드니 정화를 가장 사랑하며 임수와 개수로 도와야 합니다. 정화, 임수, 개수와 무토, 기토가 적절히 투출하면 중화를 이루어 과거 급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제자리를 얻으면 귀함이 결정됩니다. 비견이 많고 경금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며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극심하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갑 겨울 갑목 총론 겨울의 갑목은 10월에는 경금과 정화가 중요하고 병화가 그 다음입니다. 임수가 넘치는 것을 꺼리니 무토로 제어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추위가 극심하니 정화를 먼저 쓰고 경금을 나중에 쓰며 병화로 보조하는데 개수는 불과 금을 방해하는 병이 됩니다. 경금과 정화가 투출하고 지지에 사화나 임목이 있으면 급제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날씨가 얼어붙어 나무에 생기가 없으니 먼저 경금을 써서 갑목을 쪼개고 정화로 불을 지펴야 목화통명이 되어 귀하게 됩니다. 갑 10월 갑목 10월의 갑목은 경금과 정화가 핵심이고 병화가 그 다음입니다. 임수가 몸을 띄우는 것을 꺼림으로 무토로 제어해야 합니다. 경금과 정화가 모두 투출하고 무토가 천간에 나타나면 거타교청이라 하여 지극히 부귀하며 정화가 없어도 어느 정도 부귀를 누립니다. 갑 11월 갑목 11월의 갑목은 나무의 성질이 차가우니 정화를 먼저 쓰고 경금을 나중에 쓰며 병화로 보조합니다. 개수가 권세를 잡으면 불과 금에는 병이 됩니다.
경금과 정화가 함께 투출하고 지지의 사화나 임목을 보면 급제가 확실하며 설령 풍수가 부족해도 인재로 선발됩니다. 갑 12월 갑목 12월의 갑목은 날씨가 얼어붙어 생기가 없으니 먼저 경금으로 나무를 쪼개고 정화를 끌어들여야 목화통명의 형상이 됩니다. 경금과 정화가 모두 투출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고 경금만 투출하고 정화가 암장되면 작은 귀함을 누립니다. 정화만 투출하고 경금이 암장되면 작은 부귀를 누리나 경금이 없으면 가난하고 정화가 없으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합니다. 웰, 삼춘을목총론 봄철의 을목은 지초나 난초 혹은 쑥과 같은 식물에 비유되니 병화와 개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봄의 을목이 병화를 보면 식물이 태양을 향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형상이지만 반드시 개수로 그 뿌리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병화와 개수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고 합이나 극이 없다면 자연이 과거에 급제합니다. 비결에 이르기를 을목의 뿌리가 깊게 박혔다면 오직 양지가 필요할 뿐 음지는 좋지 않다. 떠내려가는 것은 물을 많이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극제로 조절하는 데는 애써 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웰, 1월 을목 1월의 을목은 반드시 병화를 써야 합니다. 날씨에 여전히 추위가 남아있어 병화가 아니면 따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개수가 있더라도 찬 기운이 엉길까 염려되니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그 다음으로 씁니다. 병화와 개수가 모두 투출하면 과거 급제가 확실하며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어도 가문이 번창합니다. 하지만 병화는 많은데 개수가 부족하면 봄 가뭄이라 하여 양기만 있어 자라지 못하니 속된 부자에 그칩니다. 반대로 병화는 적고 개수만 많으면 병화가 곤혹스러워져 결국 가난한 선비가 됩니다. 개수와 기토가 많이 보이면 습한 땅의 나무가 되어 낮은 격국이 됩니다. 웰, 2월 을목 2월의 을목은 양기가 점차 오르니 나무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병화를 군으로 삼고 개수를 신으로 삼아 병화와 개수가 모두 투출하고 경금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대기합니다. 만약 천간에 경금이 투출했으나 지지에 진토가 없어 금으로 변하지 못했다면 개수가 투출해 나무를 길러야 귀하게 됩니다. 만약 수의고지를 보면 가화가 되어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2월의 을목은 전적으로 병화와 개수를 쓰는데 지지에 목국을 이루고 개수가 투출하면 귀한 명이 되며 병화로 목기를 설계하면 최상의 명조입니다. 다만 반드시 개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물이 많아 병화가 갇혔거나 무토가 많아 개수를 변화시키면 모두 낮은 격국이 됩니다. 웰, 3월 을목 3월의 을목은 양기가 더욱 치열해지니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씁니다. 개수와 병화가 모두 투출하고 기토나 경금이 보이지 않으면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기토나 경금을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약 을목이 경금을 만났는데 기토를 보지 않으면 작게나마 부귀를 누리나 현달하지는 못합니다. 물이 많은데 기토를 보면 재능은 높으나 과거에 낙방하기 쉽지만 무토를 보면 다른 길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금과 기토가 섞여 어지러운데 병화와 개수가 온전하면 낮은 격국이 됩니다.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병화와 무토가 높이 투출하면 과거에 급제합니다. 사주에 병화와 무토가 아예 없고 지지의 수국만 이루면 고향을 떠나 살명이며 개수가 가득하고 신금이 있으면 일간이 왕성한 것으로 보고 무토나 기토 하나가 개수를 제어하면 작은 부귀는 누립니다. 웰, 여름 을목 총론 여름의 을목은 나무의 성질이 마르고 타버릴 듯합니다. 4월에는 오로지 개수를 숭상합니다. 6월에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데 하지 전까지는 여전히 개수를 주로 씁니다. 먼저 병화가 투출하고 지지에도 병화가 있으면 목수화명이라 하여 수려합니다. 이때 개수 하나가 투출하면 과거 급제자의 명입니다. 병화 둘에 개수 하나가 투출하면 학문에 정진하는 인재가 됩니다. 웰, 4월 을목
4월의 을목은 스스로 병화를 품고 있으니 전적으로 계수를 으뜸으로 삼습니다. 4월 을목은 계수를 전용하고 병화는 적절히 조절해 쓰는데 경금이나 신금으로 계수를 보좌하되 신금이 투출해야 맑아집니다. 계수와 금이 모두 투출하면 과거 급제가 확실합니다. 다만 계수 하나만 달랑 있고 금이 없으면 물에 뿌리가 없는 것이니 비록 천간에 나타났더라도 선비나 작은 부자에 그치며 반드시 대운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을 5월 을목 5월의 을목은 정화가 권세를 잡아 곡식이 모두 가뭅니다. 상반월에는 여전히 계수를 쓰고 하반월은 삼복의 서늘한 기운이 생기니 병화와 계수를 함께 씁니다. 사주에 금과 수가 많으면 병화를 먼저 쓰고 그 외에는 모두 계수를 우선시합니다. 을목이 겹겹이 화자리를 만나면 기산지문이라 하여 기운이 흩어지니 지지가 화국을 이루어 정신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계수로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을 6월 을목 6월의 을목은 나무의 성질이 이미 서늘해지려 하니 사주에 금과 수가 많으면 병화를 존중합니다. 지지에 수국을 이루면 을목이 상하지 않으며 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대부되게 합니다. 계수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며 운이 북방으로 흐르지 않으면 평생 공고합니다. 무르도 6월의 을목은 기운이 물러나고 말라버린 때이니 계수를 쓸 때 무토나 기토가 섞여 어지러운 것을 가장 꺼리며 이는 낮은 격국이 됩니다. 을 가을 을목 총론 가을의 을목은 금신이 권세를 잡는 때이니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계수를 씁니다. 오직 9월에는 전적으로 계수만 쓰는데 이는 병화가 무토를 따뜻하게 하여 병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을 7월 을목 7월의 을목은 경금이 권세를 잡아 경금이 을목에게 정을 준다 하나 천간의 을목이 지지에 강한 금과 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주에 경금이 많으면 을목이 감당하기 힘들고 병화가 투출하고 지지의 사화가 금을 묻어버리면 과거에 급제할 격이 됩니다. 기토가 투출하고 병화가 더해져도 좋은 명이 됩니다. 7월에는 때로 기토를 용신으로 쓰기도 하며 병화와 계수를 보지 못해도 무방할 때가 있습니다. 을 8월 을목 8월의 을목은 지초와 난초, 곡식이 모두 물러나는 때이니 을목을 계수나무에 비유합니다. 백로 이후 계수나무 꽃몽우리가 열리기 전에는 전적으로 계수를 써서 꽃받침을 윤택하게 합니다. 추분 후 꽃이 이미 피었다면 오히려 양기를 반기니 병화가 마땅하고 계수는 그 다음입니다. 병화와 계수가 모두 투출하면 과거에 급제하고 이름난 신하가 됩니다. 을 9월 을목 9월의 을목은 뿌리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니 반드시 계수의 보살핌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갑신씨를 보면 등락해가 미라하여 가을과 겨울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계수가 있고 신금이 수원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합니다. 계수만 있고 신금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며 신금은 있는데 계수가 없으면 가난하고 천합니다. 을 겨울 을목 총론 겨울의 을목은 나무의 성질이 극도로 차갑습니다. 을 10월 을목 10월의 을목은 비록 무토로 수를 제어한다 해도 그 작용력이 크지 않으니 전적으로 병화를 취해야 합니다. 화를 용신으로 쓰면 나무가 아내요 화가 자식이 되며 토를 용신으로 쓰면 화가 아내요 토가 자식이 됩니다. 을목이 동지 이후에 태어나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병화가 투출하면 부귀한 명조입니다. 을 11월 을목 11월의 을목은 나무가 차가우니 병화가 제격입니다. 추운 골짜기에 봄이 오는 한국회춘의 형상이니 병화 하나가 투출하고 계수가 나타나 격을 깨뜨리지 않으면 과거 급제는 물론 고관대작에 오릅니다. 병화가 지지에만 숨어 있으면 먹고 사는 정도에 그치고 간지에 병화가 아예 없으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합니다. 을 12월 을목 12월의 을목은 이름이 물러나고 이양이 생겨나 눈과 서리를 이겨낼 기운이 있으니 병화로 얼어붙은 것을 녹여야 합니다.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병화가 투출하면 부귀한 명조가 됩니다.
정화가 투출해도 먹고 살 만하지만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은 뻘입니다. 사주에 기토가 많고 비겁이 없으면 종제격이 되어 왕후 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나 비겁을 보면 극도로 가난해집니다.